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사주에서 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칼. 벌써 딱 칼 이러면 강한 기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주의 칼에 대한 얘기와 양인살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사주에서 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사주의 칼. 사주에서 칼. 벌써 느낌이 여러분 강력한 느낌이 오죠. 막 다 베어버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자, 크게는 우리가 천간에서는 신금, 그쵸? 지지에서는 유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그 기운 그 자체로도 칼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금의 기운은 또 숙살지기의 기운이고, 예, 얘들이 물상적으로 의미하는 게 또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유금, 신금 이렇게 해서 칼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자, 신금의 경우에는 유금을 깔고 있을 때, 네, 요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지지에서의 유금은, 네, 국을 형성할 때 국의 형성, 네, 이러한 경우에 칼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주의 칼 첫 번째, 신금과 유금에 대한 얘기죠. 그게 유금을 깔고 있고 지지에서 국을 형성할 때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칼이다 라고 한다면, 네, 양인살이 있어요. 양인. 세 번째 괴강. 네 번째 백호. 네. 이렇게 해서 사주에서 우리가 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운이에요. 내담자님께서는 이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도 제가 그 라이브 우리 사주 감명하면서 왕왕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사주의 칼이 뭘 의미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거는 강력함, 기운을 의미해요. 강력한 기운. 강력한 기운 하면 여러분 약간 좀 추상적이죠. 뭐가 강력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네들이 육친 십성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기운들로서 강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강한 거예요. 우리가 강해라는 걸 딱 인지했을 때 그 느낌이 이 느낌인 거예요. 얘네들 네 개가. 네. 자, 이 중에서 우리 1번에 해당되는 신금과 유금에 대한 얘기는 천간과 지지에 관련된 얘기고, 충분히 과거에 사주세요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괴강과 백호에 대한 영상의 강의도 사주세요 채널에 있죠. 네, 해서 사주의 칼, 그 마지막 편이 되겠네요. 양인에 대한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양인살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돼요. 여기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자, 적어도 사주세요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의미는 잘 알고 가자예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인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양이죠. 음매하는 양이에요. 양의 털 혹은 목을 친다, 이런 얘기. 네, 양의 털을 깎거나 목을 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기운을 양인살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발음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의미죠. 네, 이 양은요, 이 양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음양할 때 우리가 사주는요 음양오행이에요 할 때 양, 그 양자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중국에서 이거와 발음이 같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실제로 이 글자로 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잘못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왕왕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의미부여를 이렇게 하죠. 갑자기 양의 털과 목이 왜 나왔죠? 예.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나온 거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자입니다. 벼양자, 음양할 때 양자. 자, 이제 우리는 양인쌀로 보시면 돼요. 이 양자 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의미를 알고 보면요. 이게 맞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이 양인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요. 양기의 태과예요. 양기. 양기운. 양기운의 태과. 예. 자, 얼마나 편해졌어요. 벼양자로 이해를 하면 양기운의 태과가 바로 나오죠. 이거를 음매하는 양으로 쓰면 잘못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 근데 왜 사주세요. 다른 데선 다 양의 털이래.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1 더하기 1은 2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4,900만이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한들 정답이 5가 되진 않아요. 예,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돼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하겠죠. 예, 벼양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양기운의 태과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인쌀은요 기본적으로 천간의 양간, 즉 천간의 양간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나오죠. 갑, 임, 천간의 양간에게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그게 양인쌀이다. 예. 그러면 자, 양기운의 태과는 알았어요.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 양기운은 뭐예요? 발산하죠. 발산. 발산하는 것의 태과다. 우선 요 의미 부여를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양인쌀 뭐가 밑에 들어가죠? 예. 자, 갑일 때는 묘, 병일 때는 오, 무일 때도 오, 경일 때 유금, 자수.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양인쌀인데 얘네들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12운성상 12운성에서 왕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천천히 갈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오늘 영상으로 양인쌀을 끝낼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 그냥 양인쌀 끝이에요. 천천히 갈 겁니다. 다시, 양인쌀은 양기운의 태과야. 그래서 천간의 양간에게만 해당돼. 안 그래도 얘들은 발산하는 애들이죠. 간에, 천간에 있는 양기운이니까. 그래서 발산의 태가야 라는 의미를 하나 넣을 거고, 그리고 간과 지의 관계가 12운성상 왕에 해당돼. 왕지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발산하는 애들이 12운성에서 왕지를 만났으니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양기운의 태가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하나 더, 지지의 관계를 보면요, 얘네들은 다 겁재입니다. 겁재. 얘만 인성이죠. 예. 얘만 인성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은 여러분 우리가 화토동궁으로 봤을 때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토가 병화를 따라가는 모양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양인쌀은 결국 천간에 있는 양기운이 지지의 겁재를 만나서 12운성상 제왕의 위치에 때문에 양기운의 태과야. 네. 안 그래도 발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발산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주의 칼, 양기운의 태과, 양인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병오일주, 무오일주, 임자일주 가능하죠? 얘네들은 주로서 가능하잖아요. 얘네는 뭐야? 얘네 어떻게? 얘네 양이냐? 뭐야? 자, 여기 갑이 있어요. 묘는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일주가 주로 성립이 안 되죠. 이럴 때,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양인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인쌀의 영향력 혹은 그게 강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월지가 가장 강하겠죠. 네, 그리고 주로 형성됐을 때도 강할 것이고, 네, 뭐 요 정도 순서로 강함을 보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성립이 될 수 있고, 예. 갑, 묘, 경, 유 얘들은 주로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양인살은 양기운의 태과다. 예. 사주의 칼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 사주가 있을 때 사주에서 칼이다라고 한 거 2번, 3번, 4번이 뭐예요, 여러분? 양인, 괴강, 백호죠. 양인, 괴강, 백호는 일주를 중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에 괴강이에요. 이랬을 때만 성립을 해요. 그리고 괴강, 백호, 양인은 중첩이 됩니다. 중첩. 충이 아니죠? 중첩. 중첩. 중첩이 어떻게 되냐? 내가 괴강으로 갖고 있을 때 양인, 백호야 이러면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가 괴강, 백호, 양인의 성립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크게 보진 않으셔도 된다.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사주세요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양인, 괴강, 백호가 어떨 때 영향력이 커요? 나일 때죠. 나를 의미하는 거. 일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가 성립이 될 때 다른 것들의 중첩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자, 우리가 양인살을 다 했죠, 이제 여러분 다 알죠? 아, 양인살은 양털 깎는 게 아니고 양기운이 태과됐구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12운성의 왕지에 있고, 12운성의 왕지라는 건 지지에 겁재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인살 이제 알았어요. 메커니즘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보죠. 자, 여러분 정리가 됐죠? 양인살은 양털이 아니라 음양할 때 양, 그쵸? 12운성의 왕지에 있고 닷. 따라서 지지에는 겁재를 깔고 있는, 즉 내가 천간의 양간으로서 발산하려고 하는데 이 발산의 기운이 지지에 겁재까지 있으니까 더 발산을 하는 그러한 기운이다. 예. 그래서 얘네들의 음이라는 것은 극단성의 임자예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인, 괴강, 백호 막 이런 얘기하면요 흉한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아유 뭐 양인살이 아유 성질이 보통이 아니겠네 막 이러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이 좀 들어오면 어때요? 예, 사회에 나가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성질이 더러워서 저 뒷골목에서 깡패짓 하면 그게 흉한 거잖아요. 성질이 더러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양인살은 근본적으로 극단성이에요. 이거는 길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흉하게 갈 수도 있고, 길하게 갈 때는 어때요? 길흉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서 봐야 돼요? 지지에 겁재를 깔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겁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겁재는 어떤 애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재물을 겁탈당하거나 겁탈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고집스럽고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재성과의 관계, 이거 잘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양인살이 겁재를 깔고 있으면 이 위치죠. 재성과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게 관계죠. 자, 남자 사주라면 여기 뭐예요? 여자죠, 여자. 여자는 아내. 여자 아내를 극한다니까요. 어떤 걸로? 이러한 강한 양기운의 태과로. 때문에 재성과의 관계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떨어질 수 있다. 좀 흉하게 진행되면 이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재성을 재물로 보면요, 재물을 너무나 극하죠. 재물이 들어만 오면 그냥 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과의 관계도 잘 유심히 봐야 된다. 막 이것도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겁재에 대한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양인으로서 다 취하고 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길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력이죠, 여러분. 그리고 집념이 대단한 기운이죠. 네. 하고 말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내가 하면 되지. 네. 때문에 세상을 좀 만만하게 봐요. 이런 강한 기운이 있어서. 아, 내가 하면 해. 네. 그 또한 겁재 기운이긴 하거든요. 집념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으로 성과를 냅니다. 길하게 쓸 때는 이 강한 기운으로서 내는 성과라는 게 자잘한 성과가 아니겠죠. 큰 성과겠죠. 네. 때문에 이 성과가 크다라고 했으면 큰 업적을 남긴다. 굉장히 길하죠, 여러분. 양인살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인살, 뭐 백호 개강이 있으니 주변 환경에 있어서 이 기운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길하게 나가겠죠, 여러분. 네. 흉하게 나갈 때는 어때요? 이 또한 맞아요. 이것도 이 추진력 집념이 있겠죠. 흉한 것도. 네. 그런데 이 또한도 겁재의 기운일 거 아닙니까? 또 흉하다라는 것이 폭력성. 뭐 욕설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이 재성과의 관계가 있으니 부부의 인연. 네. 부부의 인연이 낮아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혼하는 그러한 기운으로도 보죠. 또 제가 제 영상에서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지만 아내를 굿하거나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못쓸 짓을 하는 그러한 기운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 양인살입니다. 때문에 양인살의 어떤 흉악한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항상 잘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현대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영역이죠.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죠. 경각심을 갖고. 하지만 우리가 양인살을 대하는 자세로는 어떻게든 이 기운을 길하게끔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흉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양인살은 그냥 굉장히 강한 양날의 검. 어느 쪽이 더 날카로워가 없어요. 굉장히 양날이 다 날카롭게 설이 배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양인살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길의 방향성이야, 흉의 방향성이야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양인살이 되게 양기운의 태과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길하게 쓸 수 있느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인살을 볼 때 겁재 그리고 일간이 퇴가했을 때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를 중심으로. 그렇다라는 거는 겁재죠. 양인살은 겁재와 함께 있으니까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양기의 퇴과다. 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 얘를 제어해야 되겠죠. 이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관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겠죠. 관이. 왜 이 기운을 극함으로써 기운을 뺄 수 있죠. 야, 너 양기의 퇴가로 적정껏 해라. 적당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회 보편적으로, 조직적으로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게 관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으로. 식으로서 기운을 뺄 수 있죠. 생으로서. 그리고 재를 극함으로써. 이거 세 개가 가능하겠죠.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양인살의 기운을 조금 뺄 수 있으니 어때요? 다시 말하면 양인살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으로서 내가
양인살의 기운을 컨트롤하면서 전진한다면 어때요? 어떤 조직에서,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쭉쭉 승진의 궤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식재로서 양인살을 쓴다라면요, 당연히 이건 어떤 큰 부를 이루거나 큰 사업체 운영으로서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모양새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네들이 없고 인성이 또 강한 거예요. 인성이. 네. 양인성, 양기의 퇴가 잘하고 있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흉하게 발현될 여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사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균형. 예. 그래서 용신을 따질 때도 억부용신, 네, 균형을 잡아주는 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인, 즉 양기의 태과를 어떤 식으로 기운을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서 움직이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현실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주에서의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월지를 예를 들 수도 있고요. 뭐 확장해서 월주, 예, 나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이죠. 예, 그리고 대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인살일 때 이러한 사주적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이나 혹은 식재가 들어오지 않고 비겁 인성이 들어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예. 사주적인 환경이 양인에게 또 불리한 거예요. 어떤 길한 방향으로 가기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양인 뭐 백호 막 이렇게 칼들이 있는 아이의 사주다라고 한다면요, 그 아이의 환경은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네. 부모님 중에서 누구예요? 어머니. 네. 이것도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서프라이즈, TV 프로 서프라이즈에서 사이코패스 연구를 하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그 뇌과학자가 어느 날 자기 뇌를 봤는데 자기도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뇌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로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과거부터 쭉 돌이켜보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걸 알고 그 아이를, 그 뇌과학자 박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애정과 교육과 사랑을 많이 줘서 그렇게 성장을 했죠. 네. 훗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 뇌과학자 박사한테 공감 능력 없는 거 알아. 다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근데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어떤 학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양인백호, 예, 그리고 사주의 환경적으로, 예, 월주 대운에서 양인을 도와주지 않고 흉하게끔 자꾸 안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인 나의 환경, 우리 부모님, 그리고 좀 확장하면 어떤 국가가 되고 지역이 되고, 그쵸? 양인살을 길하게 쓸 수 있게끔 잘 안내를 한다면 아까 길할 때 큰 성과를 내고 큰 업적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니, 양인살이다 라고 해서 너무 지레 겁먹거나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립니다. 해서 사주의 칼, 다시 정리를 짧게 하자면 신금과 유금, 그리고 신금은 유금을 깔고 있을 때, 유금은 지지에서 국을 형성할 때, 또 괴강, 백호, 양인, 얘들이 사주에서는 칼을 의미한다. 칼을 의미하는 건 강한 기운, 굉장히 고압적인 기운, 강력하다. 네, 그래서 길흉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현실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양인, 괴강, 백호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서 자꾸 흉한 얘기만 하는데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하게 쓸 수 있는 환경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저는 사주세요.